감정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렸을 적에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를 상대도 그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제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눈이 마주치면 제가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편하게 즐겁게 대화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로는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지만 몸이 먼저 반응해서 숨고 싶어지고 긴장이 됩니다. 이게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사람들 모두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런데 아마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막 감정 표현으로 막 울기도 하고 막 떼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를 부모님이 너 많이 서러웠구나, 너가 지금 이랬구나 저랬구나,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뭐 그게 속상했느냐, 뭐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부모님 앞에서 막 때를 써요. 그리고 뭐 이제 선생님 앞에서 막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이게 울 일이야? 이거 갖고 울어? 너 이런 거 가지고 울면은 너 나중에 커서 뭐 어떻게 살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새끼가 말이야 살면서 3번을 놀아야지 이 새끼는 하루 3번을 쳐고 자빠졌네 이 새끼가 이러면서 겁나게 혼났어.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도 왜 울어? 이러면서 막 혼내. 뚝해 임마. 애들이 막 너 놀리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막 이제 애들이 막 나 울고 있는데 무슨 막 울보래요 울보래요 이러면서 막 놀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나 안 울어. 나 이제 화가 나 뭐 감정이라도 표현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연장선상이지만 이제 부모님이나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가 작용되냐면은 이제는 타인을 보는 시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괜히 나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이 감정을 굳이 뭐 드러내야 되겠어? 하고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회피수를 이제 정합니다. 하나의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감정을 이제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이제 표정마저도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정으로도 내가 애써 막 이제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고 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뭔가 행동이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약간 화가 나거나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 손톱을 이렇게 막 뜯어요. 손톱을 막 입으로 뜯지는 않아요. 손톱을 막 이렇게 뜯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얼굴을 이 의자나 이렇게 책상을 막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 막 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얼굴이 막 시뻘개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해서 막 이제 표현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이제 눈이 마주쳤어. 그럼 이제 그 시선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더 수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피하는 게 수상해요.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고 가면은 뭐 상관이 없어. 근데 이러고 하고 마주쳤는데 이러고 간다? 이게 더 수상해요. 이게 더 수상하다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야. 어. 이것마저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고도의 기술을 또 발휘를 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화의 테이블에서 말을 전혀 하지 않거나 침묵을 지키면서 내가 관중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뒤로 빠져서 이러고 대화를 해. 이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데 아주 심플한 단답형으로 하는 거예요. 응, 아니, 뭐 괜찮아, 뭐 나쁘지 않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너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 어땠어? 맛있었지, 그치? 그럼 응, 괜찮았어. 그 카페 분위기는 어땠어? 그럼 이제 응, 카페 분위기도 괜찮아.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답형으로 가요. 그리고 이거 이제 생각났는데 안 괜찮은 사람들이 이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 힘들지? 너 무슨 일 있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데 왜? 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거나 왜 나 뭐 이상하게 보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 무슨 일 있지? 이렇게 하는데 이 들키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이 빨라져요. 그리고 같은 말을 두 번 해요. 예를 들어 이거요. 너 혹시 속상한 일 있어? 너 집안에 무슨 일 있지? 근데 아니 뭐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나 빼.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진짜 괜찮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더 수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다 드러낸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있네요. 하여튼 이 고도의 기술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막 잘 방어했어. 디펜스 기술이야 이러겠지만 사실 이건 디펜스 기술이 아니라 회피의 기술인 거예요. 그냥 얕게 보면은 사람들과 나와의 거리를 두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로 보이겠지만 더 깊게 말하면은 내 감정을 직면하기 않으려는 내 감정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계속 그 감정의 억압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내 한도를 넘어섰을 때 이 감정은 어느 시점에 빵 터지기 마련인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나중에 이게 한도를 넘어섰을 때 어떠한 파국적인 행동을 불러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내가 내 감정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의 회피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들켜버렸다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감정이 들켰어라는 느낌 또는 비합리적인 신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자존감 클래스에서 하는 얘기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가 높아지냐면은 타인을 보는 그 의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보는 의식이 낮아져요. 타인을 보는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타인을 바라보는 비교 의식이 높아지는 거고 하나는 타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 또한 높아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비판, 판단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과하게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특정 대상자 혹은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싫으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벽인 거예요. 어, 하나의, 어, 그 성벽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전혀 갖지 않아요. 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 쟤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쟤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몸 하나 건지하기도 힘든데 지금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타인으로 쏠려 있는 이 시선을 다시 내 쪽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내 감정의 상태는 어떠하고, 지금 나의 생각은 어떠하고, 지금 나의 요구는 어떠한가, 내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거에 초점을 둔다면은, 어,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런 걸 바라본다면, 내 감정을 조금이나마 마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마주 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기에서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이고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거에 대한 내 스스로의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을 피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감정을 억압되어 왔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내 감정에 대한 수용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가까운 원가족도 내 감정을 수용해 주지도 않았고 어떠한 사회와 기관에서도 내 감정을 수용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정을 꺼내놓는 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 내가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빈도로 따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동안의 대화를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 내 이야기를 진득하게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리액션이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처음은 조금 대화를 자주 해보는 거야. 뭐, 그냥, 바로 뭐 내 감정 꺼내서 얘기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런 상황적인 얘기를 해줘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 리액션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와, 이런, 반응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반응을 해준 사람과 몇 번을 대화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갔을 때에 그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을 좀 표현해보는 거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했었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 먹었는데, 그 스파게티 좀 맛이 없어가지고 살짝 화가 났어. 요리사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서도 막 그랬구나. 야 진짜 나도 거기 레스토랑 갔는데 거기 CF가 스파게티 면을 고무줄로 만들었는지 별로 맛이 없었어. 막 이렇게 막 표현한단 말이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금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야.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야. 이게 거기에서 이제 내 감정 표현에 있어서 안정감을 경험하고 수용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인원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대화 테이블에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자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인 대화만 해봤지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5명 이상 모여있는 그 테이블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인원을 줄여야겠죠. 1명으로 시작했다가 2명으로 해보고 2명이 이제 4명이 되고 이제 조금씩 그렇게 늘으려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뭐 시기를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몇 명, 언제까지 몇 명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충분한 경험을 할 때까지 내가 어떤 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긍정적인 그 경험을 줘.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경험을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용기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친구 2명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용기를 얻었어. 그럼 이제 또 늘려야죠. 3명.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내 감정에 대한 수용을 타인으로부터 좀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직면함으로써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랬을 때에 내 감정을 조금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